오늘은 이제 공부머리 독서법 지난번에 이어서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워낙 괜찮은 내용들이 많고 수학 학습 관련해서도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요.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책이 성적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책은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소설책 같은 건데, 소설만 읽어도 이 저자는 소설만 읽어도 뭐 전과목 국어뿐만이 아니라 전과목 성적이 올라가고 심지어 수학 성적도 올라간다. 그래서 이야기책, 즉 소설책만 읽도록 권장을 해도 충분히 언어 능력도 올라가지만 모든 과목의 성적이 다 같이 올라가니까 읽게 하라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독서 효과가 좋은 책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독서 효과가 가장 좋은 책은 이제 지식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도서는 이제 소설 같은 소설책이 아니라 뭐 뇌과학이면 뇌과학, 뭐 우주면 우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지식들이,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책을 의미하겠죠. 요게 이제 가장 학습 효과가 높지만 보통 이제 중학생이 아닌 이상은 지식도서를 강제로 읽게 하면 오히려 독서에 대해서 멀어지기 때문에 지식도서를 읽는 것은 찬성을 하나 무리하게 지식도서를 읽히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어서 더 안 좋다. 그래서 저자는 이야기책만 읽혀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도서보다는 좀 학습 효과가 떨어지지만, 독서 효과가 또 떨어지지만 이야기책만 읽어도 충분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이제 학생들한테 읽지 말라고 시키는 거는 학습 만화하고 교과 연계형 스토리텔링 어떤 책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Y 책이나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지식이 들어있는데 애들이 읽기 싫어하니까 만화 형태로 되어 있는, 학습 만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은 읽지 말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은 왜 읽지 말라고 시키는지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이야기책이나 일반 지식도서를 읽으면서 그 활자들을 이해를 하고 본인들이 그것들을 개념화시키고 그런 연습들이 돼서 실제로 공부머리가 발달되는데, 이러한 학습 만화나 교과 연계형 스토리텔링은 그런 거를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서에 대한 흥미나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데 방해를 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읽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식도서를 초등학생들한테 억지로 읽히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가 중요한데 억지로 읽기 때문에 지식도서는 학습 효과가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이야기책만 읽고, 중고등학생이라도 독서에 대한 습관이 없으면 그냥 이야기책만 읽혀도 충분히 공부머리가 발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이야기책의 효과에는 첫 번째, 공감 능력하고 추론 능력 향상으로 언어 능력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 내용이나 그 내용들, 주인공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앞으로 내용이 뭐가 나올지, 아니면 어떤 장이 펼쳐지면 그 장을 보고 뭐 과거나 미래를 추론하는 그런 능력들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올라간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즉 2주에 한 권 정도 독서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막 너무 부담스럽게 많은 책을 읽을 필요가 없이 일주일에 2-3시간이면 보통 하루에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만 꾸준히 읽으면 2주면 한 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로만 읽어도 학습 효과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속독이 아닌 정독의 책을 읽는 동안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저도 이제 좀 잘 독서 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제 다독이나 속독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독 같은 경우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거죠. 그리고 제 자녀들 같은 경우도 뭐 1년에 많이 읽을 때는 뭐 1000권씩 읽고 그랬는데, 이런 다독이나 혹은 빨리 읽는 거 속독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정독, 즉 자기가 말하는 속도랑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느리게 읽어야지 글을 읽는 동안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뭔가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글을 읽는 효과가 늘어나고, 그래서 공부머리도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자녀들 같은 경우 이제 첫째하고 둘째가 책을 많이 읽는데, 여기 이제 이 책을 보면 이제 이 사람 카페에 보면 그 기초 언어 평가를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스트를 봤더니 자기 학년보다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좀 더 우월한 언어 효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책을 많이 읽으니까 당연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제가 의아 안 했는데, 첫째 같은 경우도 책을 엄청 읽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독서 토론학원을 다녔어요. 그럼 지금 6학년이니까 무려 5년 동안 다니고 6년차 독서 토론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초 언어 평가점 그 테스트를 봤더니 오히려 둘째보다 점수가 더 낮고 그냥 자기 학년, 그러니까 6학년 평균 점수보다는 조금 높긴 높은데 많이 높진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오랫동안 독서 토론학원을 다녔으니까 한 2, 3년 정도는 자기 학년보다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둘째는 한 2, 3년 정도 높았는데 첫째는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죠. 뭐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읽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첫째가 이제 속독을 하더라고요. 속독. 그래서 이제 좀 느리게 읽으라고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제 속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 토론 학원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요게 이제 그 일주일에 맞춰서 책을 읽으니까 가령 이제 뭐 오후 3시 학원이면 그날 오전에 막 부랴부랴 막 책을 읽는 거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속독으로 책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구경하는 식으로 책을 읽는 습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느리게 읽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속독이나 다독은 좋지 않다. 느리게 2주에 한 권 정도 읽는 속도로만 해도 충분히 언어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읽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야기 책을 읽으면 왜 공부를 잘하게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식체계가 이야기 책을 읽게 되면 지식체계가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행위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과서를 읽잖아요. 그럼 시험 공부를 할 때 교과서 독서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개념화해서 노트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암기하고, 이게 하나의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인데, 이야기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들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앞의 내용들을 기억을 하게 되고, 그 다음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암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체계가 이야기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성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시험 공부 능력이라든지 공부하는 능력이 형성이 된다. 근데 이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과는 뇌의 다른 부분이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눈으로 보고 뭐 말로 듣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정리하는 거랑은 다른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활자를 읽고 그 활자들의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머릿속에 그거를 집어넣고,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이 들어오면 그거랑 같이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나중에는 암기가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머릿속에 이제 항상 익숙하게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자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제가 그 수학을 지도를 할 때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 설명을 제가 언어로 전달하지 않고 미리 활자를 읽고, 본인이 책에 나와 있는 활자를 읽고 그 내용이 뭔지 본인이 스스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안 될 때만 질문을 더 하게끔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제 자녀도 그렇게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제가 쉬운 언어로 설명하기 전에 앞에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거나 틀렸던 문제를 본인이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거나, 그래서 그 부분을 머릿속에 체계화시켜서 정리하고 다시 풀게끔 연습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주장하는 이야기 책을 읽었을 때 얻어지는 어떤 학습 효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효과랑, 제가 주로 학생들이나 자녀를 지도할 때 수학 공부를 시키는 방식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댓글 중에서 황농문이라고 이름 좀 어렵죠. 서울대 교수님인데 요 부분 요 교수님이 몰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강연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책도 내시고. 그래서 이 부분과 제가 주로 영상에서 촬영해서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비슷하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저도 한 10분 정도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정말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제 자녀를 지도하는 수학 지도 방식에 대한 그러한 신뢰감이 더욱더 들었어요. 이렇게 공부머리 독서법에서도 소개하는 어떤 학습력과 이렇게 책을 읽으면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 내용도 제가 추구하는 방식과 비슷하고 황농문 교수의 어떤 몰입이라는 공부 방식도 제가 추구하는 방식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 방식들이 이거 좀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이제 진정한 공부, 진정한 학습 효과 있는 방법을 고민한 사람들은 거의 유사하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머릿속에 정보 체계의 집을 짓는 행위.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은 개념화라는 용어로 썼는데 독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보 체계의 집을 짓는 행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해요. 아까 말했듯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읽었으면 그거를 나름대로 체계화시켜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완벽하게 습득해서 암기를 하고 이 과정을 한 글자로 하면 개념화라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수학에서의 어떤 개념화랑 똑같기 때문에 독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학도 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우리가 서술형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소금물 문제라든지 속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독서를 하게 된 학생들이 그 지문, 이게 한 5줄, 6줄 되는 내용이 있겠죠. 그거를 읽어 나가면서 그것들을 읽어 나감과 동시에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나름 재배열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체계화시켜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